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선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가 당연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전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설문 내용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여론도 그렇고 아마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합리적 판단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직면한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당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는 좀 열성 지지층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도층의 이탈 논란이라든가 어떤 뭐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들이 선택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당의 어쨌든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찬성이 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2부 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가 이제 대략 소개를 해드렸죠. 예. 전체 비례대표 현행 이제 구도에서 조사한 거는 일반 정당 지도 문항과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6%, 미래한국당이 32.8%, 그리고 정의당이 7.8%, 국민의당 5.1%, 민생당 1.5% 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민주당이 참여하는 당 바깥에 시민을 위하여 하고 정치개혁연합이 합친 정당을 이제 하나 보기로 더 넣었고요. 추가로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이걸 포함해서 조사를 했더니 미래한국당이 여기서는 이제 선두로 나왔습니다. 32.4%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의 합친 정당이 30.1% 오차범위 내에서 2%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8.3%로 격차는 크지만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공동 3위 8.3%.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꽤 득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5.1%로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도는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 이 세 군데가 다 합쳐진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경우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세 정당의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합쳐진 정당이 39.6으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31.4%, 정의당이 7.7, 국민의당이 6.7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세 정당이 합쳐질 경우 또 민주당이 여기 참여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례연합 정당에 어떤 정당이 참여하느냐. 네.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났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정의당은 참여 안 한다고 누차 얘기했고. 정의당 민생당은 참여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대략 한 8% 안팎의 지지율이 계속 새 구도에서 모두 유지가 됐고요. 또 국민의당은 한 5%, 또 6%가량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세 정당이 이 시민을 위하여 또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다 합쳐지는 경우에는 한 40%, 두 정당이 합쳐지고 열린민주당이 따로 갔을 경우에는 대략 30대 또 8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정의당이 이제 이럴 경우에 민생당도 그렇고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사실이죠. 정의당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좀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그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의당이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례연합 정당에 정의당과 녹색당,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민주당만 올라타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 정당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례연합이 아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겁니다. 지역구 특히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 오차 범위의 박빙 지역이 사실 꽤 많았죠. 예. 이번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설훈 의원도 그렇고요. 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원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당원 투표에서는 아까 윤영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 참여한다면 일단 이제 가장 큰 피해 정당은 이제 정의당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듯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좀 젊은 층들이 많고 그래서 선거 제도가 약간 복잡하더라도 실제 그 시점에서의 전략적 투표는 상당히 능하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이제 놓였을 때 실제로 민주당을 지역에서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정의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비례에도 찍을 경우에는 사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아마 내심 이제 20% 가까운 비례 득표를 아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을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비례 정당, 연합정당 등 민주당이 이제 관여하는 정당들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 보면 10%를 이제 넘지 못하는 예. 지지율이거든요. 실제 정당 지지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 중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지역에 정의당 후보들이 이제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아마 지역에서 몇 군데의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곳들은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제 유리하게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아마 이제 우려하는 민주당의 지역 후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어쨌든 4, 5%는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는 상당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의당 후보들이 뭐 지금 70군데 얘기하던데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는 예. 거죠. 이게 굉장히 화가 나서 예.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 지형 자체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또 명분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예. 뭐 사실 중도층이 이탈한다 아니면 이제 실제 얻을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이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이탈을 하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일체감들이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지지층과 정당과의 일체감이 매우 견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반대로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유권자 지지층과의 정당 일체감, 유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은 사실은 제가 봐서 크지 않고 지금 보면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데 민주당이 참여하고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비례위성 정당 했을 때는 40% 가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계속 추진되게 되면 워낙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내에서는 다른 이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하게 되면 정의당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일정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정의당 등 이 군수 정당들이 앞번호 비례해서 앞번호를 많이 배정해 주느냐 여부의 논의가 좀 물밑에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비례 공천이 끝이 났는데 후보자 일부 공천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네. 이거는 정의당 그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정의당 지지율이 이번 주 주중 집계에서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4%로 0.8%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됐던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관련돼서도 약간 소외되는 지금 분위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정의당 일부 공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정의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지율이 4%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는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정당에 비해서 좀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종반으로 가서 3월 하순까지 그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 이 상황을 봐서 막판에 이 지금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러 플랫폼 정당들과 막판 합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선거 임박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4%에 그치고 있는. 상당히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뭐 악재가 발생하고 하면서 지지율 상승해야 될 좋은 시기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례공천에서의 악재들이 언론에 이제 부각되면서 지지 확장에 제약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겠고,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온 것들 보면은 어쨌든 이제 소수자성 부각하는 부분들 많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성을 보호하는 것, 강화하는 것 과 비슷하게 대중성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가져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약간 이제 균형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당의 스피커로서의 어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있었을 때, 그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쌍도마차가 있으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많이 이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 측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전국 오게 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가 이런 데 오면서 어떤 독자성 정당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생기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40.2%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요. 미래통합당이 32.5%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마스크 오부제를 하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번 주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4.6%, 그다음에 공화당이 2.6%, 민생당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2.2%포인트 하락한 1.9% 순으로 나타났고요. 무당층이 1.7%포인트 오른 11.4%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구로구 콜센터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오부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30대 여성 수도권 이런 쪽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처음에는 어쨌든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이 좀 보수적 성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원래부터 있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 40대에서 어쨌든 직장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부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가장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섰다가 마스크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오보제로 인해서 어쨌든 예측 가능성을 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러 갔다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불만을 좀 표출하는 기류가 30, 40대 중심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대구 내려가서 의료봉사,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당 지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미래한국당이 만일 비례를 냈을 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후보를 냈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그렇죠. 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사실 보수 정당 중에서는 이제 가장 거대 정당이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정당일 텐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국민들 눈높이에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국민의당 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공관위원장도 이제 선임을 하고 공천 절차를 지금 밟게 되는데 어떤 인물들로 공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지금 봉사 활동을 하면서 최근 1, 2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공천을 어떤 인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또 더 오를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요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까지 이제 통합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중도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내민선은 이제 거부했죠. 역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대선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다시금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국민의당 지지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정당까지 만들 수 있는 즉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스크 문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마스크 공장도 있었고요, 거기에 원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현안 조사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조사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반대가 49.9, 그다음에 찬성이 43.4, 대략 한 6%포인트가량 반대가 높았습니다. 예. TK 또 PK 서울 60대 이상과 보수층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만큼 확실한 보수 성향을 나타낸 20대도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호남과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높고 보수층에는 반대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국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수급, 마스크 대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론이 좀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또.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에서 할 경우에 또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워낙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선거를 염두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보수 층의 유권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현 정부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것을 이제 기회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어쨌든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이제 의아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상황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마스크 생산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공급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이념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20대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 이 대표가 주셨는데 통일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20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여러 개선 전략 또 그다음에 방법 등에 대해서 60대만큼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과정에 이제 공정함, 평등함,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일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조사에도 20대는 굳이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60대만큼 높게 나타나는 점. 이거는 워낙 지금 취업도 안 되고 특히
특히 20대가 이제 여러 면에서 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감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가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 이제 흐름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20대에서 보여주는 측면도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통일이 되거나 어쨌든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 남한으로 많이 내려올 경우에 있는 일자리, 그나마 이제 지금 청년들을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경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미래가 좀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20대의 어쨌든 걱정이나 두려움도 일정 부분 이것에 담겨 있어서 저는 뭐 이 문제는 20대 자체가 좀 왜 미래지향적으로 또는 이제 폭넓게 이것을 세계를 보지 못하느냐, 세상을 보지 못하냐라고 비난만 할 것은 아니고 이제 20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공감시키면서 이해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정치권이나 또 어디 기성세대에 좀 던지고 있는 질문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가 처한 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저희 때는 우리의 손은 통일 뭐 이런 노래만 불렀었는데 많이 바뀌었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심은 수자다 코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각 당의 청년들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